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상원의 트럼프 탄핵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화당과 화이트하우스 측에서는 이 상원의 탄핵 절차를 속전속결로 끝을 내고 내주 중반쯤에 트럼프에게 면죄부를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에서는 하원 청문회 당시에 막혔던 증인 소환이라든가 증거물 제시를 통해서 트럼프의 권력 남용 그리고 트럼프의 의회 방해죄를 입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원 청문회는 오늘 처음부터 절차상의 이견과 증인 증언 소환 문제 등 또 심지어는 탄핵의 정의에 대한 이견 때문에 아주 격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랄한 정치적인 막다른 골목의 투쟁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론의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진보 보수 간의 괴리를 더 넓히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이 강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미국의 민주주의 근간인 균형과 견제, check and balance의 원리가 제대로 적용이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심각한 국론 분열이 계속될 것이라는 예견이 지배적인데 어차피 상원이나 하원이나 청문회나 재판이나 탄핵이나 모두 사실은 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협상과 양보라든가 합의점 도출은 없을 것이고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정답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여기에 미국의 장래가 걸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원의 청문회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절차상의 지금 이견들은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탄핵의 정의에 대한 이견들은 어떤 것이 법리론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시되는 것이 바로 오늘 화요일 상원 공화당 총무인 미치 맥커널 의원의 제안에 따른 토론 그리고 표결이 있게 됩니다. 그의 탄핵 절차안을 보면은 하루에 12시간씩 이틀 동안 오프닝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양측 그러니까 민주당의 탄핵 검사역과 화이트하우스의 변호인 측이 하루에 12시간씩 이틀 동안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오프닝 아규먼트를 처음에 실시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는 이 절차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제일 먼저 증인 소환권, 증거물 추가 요구 여기에 대한 주장을 먼저 펴게 됩니다. 그러나 공화당은 여기에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일정에 대한 반대 이유는 미치 맥커널 의원이 의도적으로 상원의 탄핵 절차를 국민들의 시선을 피해서 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 그런 이유입니다. 탄핵 재판이 보통 오후 1시에부터 시작이 되면은 12시간 계속이 된다면 새벽 1시에 끝이 나게 되는데 국민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잠자리에 들 시간에 이런 중대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또 한 가지 기간도 이것을 24시간 이틀로 이제 지나치게 짧게 잡았다 하는 반론입니다. 빌 클린턴 탄핵 당시에는 한 달 동안 계속을 했고 앤드루 존슨 대통령 탄핵 시에는 3개월 동안 계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미치 맥커널이 트럼프 탄핵 절차를 가능한 한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트럼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한도 줄여서 정치적인 타격을 줄여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상원의 11월 선거에서 고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일부 스윙 스테이트의 재선 공화당 의원들 이 사람들을 보호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이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총무는 개정안을 제안하겠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상원 청문회 절차에서 노출되는 여러 가지 흠을 보완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인데 그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하고 증거물을 소환한다 하는 약속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상원의 공화당 다수당은
51표가 있으면 모든 절차상의 문제는 공화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의석은 지금 53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약간의 변수가 있습니다. 공화당 내부의 일부 온건파 의원들의 반론 때문인데, 예를 들면은 메인주의 수전 콜린스 의원, 유타주의 밋 롬니 의원, 알래스카주의 리사 머커스키 의원, 테네시주의 라마 알렉산더 의원 등이 이 온건파 의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증인 증언을 들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의견을 피력을 했었습니다. 만일 이들이 전원이 민주당 의견 쪽으로 합세를 하게 되면 51표가 되게 됩니다. 지금 민주당 측이 원하는 증인은 우선 4명입니다. 존 볼턴, 화이트하우스 안보보좌관, 믹 머베니, 화이트하우스의 비서실장, 그리고 화이트하우스의 예산국장, 또 비서실장의 측근 실무관 등 4명인데, 이들은 직접 근거리에서 트럼프를 보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접 트럼프로부터 들은 말들을 증언하라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측은 지금까지 민주당이 카더라 2명, 3명 걸른 불확실한 소문에 입각해서 탄핵을 결정했다라고 비난을 해왔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절차상의 논란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증인 4명 그리고 온건파 4명의 상원의원, 이 사람들의 입지가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4인 그리고 4상원 의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모두 정리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어제 화이트하우스의 변호인 측이 상원 청문회 즈음에서 세운 전략이 사전에 일부 공개가 됐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일종의 법 이론적인 논쟁입니다. 변호인 측의 주장은 트럼프가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하원이 아무것도 입증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탄핵 재판을 받을 이유가 처음부터 없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에 아예 케이스 디스미스, 기각을 해라 하는 요구입니다. 헌법상에도 탄핵 사유는 대통령의 중범이라든가 경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이제 민주당 측의 반론이 있습니다. 헌법 해석을 너무 협의로 했다 하는 반론입니다. 역사적으로 탄핵 조항 해석은 대통령이 권력 남용을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잃는 경우에는 탄핵의 사유가 충분히 된다 하는 해석입니다. 유명한 헌법학자이고 변호사고 지금 현재는 트럼프 변호인 팀의 소속원인 앨런 더쇼위츠 변호사의 해석도 정답을 이끌 만한 명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998년도 빌 클린턴 탄핵 당시에 탄핵 사유가 100% 범죄 입증이 아닐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범죄 성립이 탄핵 사유가 되어야 한다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가 어제 MSNBC 기자와 인터뷰를 할 당시에 대화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의 질문, 트럼프가 권력 남용을 했느냐? yes 또는 no로 대답을 해달라 라고 질문하니까 부적절한 질문이다. 권력 남용은 탄핵 사유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기자가 재차 같은 질문을 했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증거로 미루어서 트럼프가 권력 남용을 했느냐? yes 또는 no로 답해라 라고 주문을 하니까 역시 그의 답변은 나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 부적절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확실한 정리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이 상원 다수당의 탄핵 절차상의 룰을 놓고 이제 오늘부터 논쟁이 시작이 되는데 현재 언론들의 일부 통행도 제약이 되어 있고 비공개 회의가 크게 증가했다는 보도입니다. 그래서 언론 제약의 문제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approval rate는 43%, 빌 클린턴 탄핵 당시에는 46%였습니다. 또 트럼프를 권좌해서 몰아내라라는 의견은 51%, 그리고 증인 증거를 소환해라 하는데 찬성하는 의견이 69%, 공화당 쪽에서는 48대 44로 반대가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내주 중반쯤에는 무죄가 되고 또 그 다음 주 2월 4일에는 의회의 국정연설을 떳떳하게 하게 될 것인지 이것이 전 국민들의 관심사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21일 화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상원 탄핵 심리가 시작되는 오늘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 연차총회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이 개시되는 처지에 있지만 전혀 개의치 않고 연례 세계 경제 포럼 벽두에 나와 자기 자랑과 미국 세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번영하고 있고 분명 미국은 전례 없이 다시 승리하고 있다며 중국과의 무역 합의 서명과 곧 있을 멕시코, 캐나다와의 무역 협정에 대해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지도자와 세계 기업 경영자들과 만난 후 내일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는 워싱턴으로 돌아옵니다. 미치 맥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운영 방안을 담은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맥코널 대표가 발표한 상원의 탄핵 심판 운영 결의안에는 재판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기 위한 규정들이 포함됐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결의안은 하원 탄핵소추위원단과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탄핵 주장과 변론의 시간을 2일간 최대 24시간으로 제한했고 모두 진술에는 4일간 최대 48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결의안에는 추가 증인과 증거 채택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본격적인 탄핵 심리 절차는 오늘 12시에 시작될 전망입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알려진 우한 폐렴 감염 환자가 291명으로 늘었습니다.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60명이 새로 걸렸고 환자 2명이 또 사망해 사망자는 6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 간 감염을 통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연휴를 맞아 수백만 명이 열차와 비행기를 이용하는 중국에서 가장 인구 이동이 많은 시기와 겹쳐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는 오늘 긴급회의를 소집해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에 관해 논의합니다. 시카고 다운타운 지역의 강도 사건이 지난 5년간 2배나 증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2015년 강도 사건이 204건, 2019년 41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지역은 골드코스트, 미시간 애비뉴, 리버 노스 등 부촌이 위치한 곳입니다. 글렌뷰 경찰은 어제 이 지역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수사 끝에 2명을 살인 미수와 무장 강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글렌뷰에 거주하는 23살 남자가 집 앞에서 총에 맞았는데 경찰은 용의자 3명 중 2명을 어제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버팔로 그로브와 네버빌에 거주하는 20대 남성들입니다. 오크룩 테라스시의 토니 라구치 시장이 어제 사임했습니다. 그는 레드라이트 카메라 관련 부패 혐의로 연방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왔었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은 그가 변호사비를 주기 위해 그의 선거기금 구좌에서 $30,000를 지불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맑고 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27도, 밤 최저 22도.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다 자정부터 눈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35도, 밤 최저 29도.
목요일 1에서 3인치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3도, 밤 최저 31도. 금요일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36도, 밤 최저 33도입니다.